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월드스포츠의 문상현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투수가 이제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유현진 투수를 볼 때마다 뭐 다저스에서도 쭉 취재했지만 직구 구속 저런 걸 갖고 타자를 저렇게 압도한다? 저는 그냥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제 이렇게 막 유튜브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올라왔는 게 이제 봤더니 상대적으로 느린 공,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나이도 이제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도적인 투구를 펼친 내용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제는 이제 구위도 아주 굉장히 뛰어났죠. 더더군다나 이제 또 첫 승까지 이끌었는데 네. 어떻게 우리 그 사상 최대의 그 MLB 전문 기자 문 기자님께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 유현진 선수가요. 네. 이제 시즌 첫 승에 먼저 통산 60승. 근데 유현진 선수 이제 한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통산 60승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기사를 좀 쓰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한국 기자들은. 근데 유현진 선수는 뭐 그거 뭐 가다가 보면 하는 거 아니야? 별로 이런 식으로 부여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 아직 의미 부여를 안 하니까 사실 질문한 기자가 좀 멋쩍죠. 왜 그러냐면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걸 60승이라는 거 국내 언론이니까 만든 거잖아요. 미국에서 뭐 60승 했다고 의미 부여합니까? 없더라고, 아무 무슨 이렇게 이정표 50승, 100승, 150승 뭐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60승 그런 거는 기사를 쓸 게 없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자가 이걸 쓰니까 다른 기자들도 또 따라간 거예요. 맞아요. 60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승이라면 의미가 있죠.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6.2이닝 동안 4안타에 볼넷 하나, 삼진 7개, 1자책점을 했지만 이제 비자책점이죠. 네. 그 7회 원아웃 잡고 3루수 이제 케빈 비주가 송구가 좀 짧았죠. 근데 네네. 왜냐면 타자 주자 게리 산체스가 발이 느린데 여유 있게 그냥 던져도 되는데 그걸 송구가 짧게 이렇게 해서 숏바운드가 되면서 실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주도 원래 포지션이 2루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가끔씩 나타나는 거예요. 네. 원 포지션이 아니게 되면은. 네네네. 근데 이제 양키스 타자들이 그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페이스에 이제 말렸죠. 근데 또 그 이번 두 번째 대결에서는 공이 또 구속이 좋았어요. 빨랐어요. 딴 때보다.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다른 공하고도 막 헷갈리게 보이나 봐요. 네. 타자 입장에선. 이래 그 DJ 루메이오가 4안타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4연속 삼진까지 포함해서 12타자를 범탈 처리하고 다시 이제 안타를 허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미네이트 했다.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문 기자님 그 해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네. 삼진의 이제 개수 이거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이닝당 한 개 넘잖아요. 넘었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뛰어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ESPN이 기록으로 딱 들어가면요. 유현진 선수 1승 1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1.89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삼진이 나오고 WRCP가 나옵니다. 네. 그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나왔다는 게 뭐예요? 이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런 하이라이트 스포츠를 보니까 네. 그 삼진을 잡는데 마지막에 삼진 잡는 공이 볼인데도 타자가 휘두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타자가 헷갈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인지업. 그러니까 빠른 공이 아닌 느린 공과 그러니까 오프 스피드 피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찰리 몬토요 감독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양키스 타자들이 밸런스를 찾지를 못했다고. 타격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존 칼로스 스탠턴 보면 딱 나와요. 스윙이 자기 스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윙하지 못하고 약간 한 번 섰다가 하죠. 맞아. 왜냐면 타격 밸런스를 잡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머리 싸움에서 투수가 완전히 그렇죠. 타자의 페이스를 그러니까 뺏었다. 페이스를. 투수하고 타자는 뭐예요? 체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역시 체스게임. 그것도 또 오늘 체스게임이군요, 야구도.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유현진 선수가 너무 잘해서 이제 봤더니 그 이전까지 최근에 양키스 경기 말고는 양키스는 유현진에게 천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됐고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온 거 어떻게 볼까요? 해설자가요. 네. 플레이 더 네메시스라고 그랬어요. 그건 또 보복을 했다. 네. 양키스에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네. 이제 늘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네네네. 뭐 전망 같은 걸 깨는 네, 선수잖아요. 네네. 그 2020년 이제 9월 7일 날 양키스전에서 5이닝 6안타, 5실점,
그러고 나서 이제 호투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 5차례 맞붙었을 때 1승 2패 평균 자책점이 5.53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키스전에서는요, 이번 13일 날 두 번째 등판 때까지 홈런을 8개를 허용했거든요. 많이 맞았다. 그 홈런을 2013년하고 가장 많이 홈런을 허용한 팀이 어디냐면 콜로라도 로키스예요. 16개. 네. 근데 콜로라도 로키스는 같은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결을 했고, 그 다음에 투수들이 묻은 코스필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많은 거예요. 다른 내셔널리그 서부 지역의 투수도 다 콜로라도한테는 홈런을 많이 허용하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인터리그 경기 많이 하지 않은 양키스한테 홈런 8개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양키스 타자들한테 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게 바뀌냐면 턴어라운드 되냐면 지난해 9월 24일 날 플레이오프 확정을 짓죠. 네. 유현진 선수가. 네. 그때 7이닝 동안 5안타에 볼넷 2개, 삼진 4개를 잡으면서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돼요. 그리고 개막전에서 5.1이닝 동안 4안타에 볼넷 하나, 삼진 5개, 2실점하죠. 네. 산체스한테 홈런 맞죠. 그리고 이번에 6.2이닝 동안 4안타에 볼넷 하나, 삼진 7개, 1실점을 했지만 비자책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양키스전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동안 13안타, 볼넷 4개, 삼진 16개입니다. 와. 3실점이에요. 이제 이 중에 이제 2자책점인데 네. 평균 자책점이 0.95예요. 그러면 최근 3경기에서 양키스전의 피칭은 거의 언히터블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문 기자님이 보시기에 뉴욕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어느 정도의 타격 그런 어떤 실력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전통이라는 거 무시 못해요. LA 다저스는 투수들이 항상 강하죠.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 뭐 샌디 쿠펙스, 단 드라이세일, 뭐 단 서튼, 뭐 히데오 노모, 네. 박찬호, 네. 그다음에 지금 클레이턴 커셔까지 네. 오렐 허샤이셔 투수들이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게 LA 쪽에 대부분 그렇죠. 많군요. 양키스는 네. 강타자 계보죠. 라인으로. 베이브루스, 루게릭, 미키 멘틀, 조 디마지오 이런 쭉 강타자들, 홈런 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양키스의 닉네임이 브롱스 바머입니다. 양키스가 있는 그 양키스담이 브롱스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뉴욕은 특별지구인데 그래서 브롱스의 바머, 폭탄을 터뜨리는 팀이에요. 브롱스 바머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일단 에런 저지, 존 칼로스 스탠튼이 부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지만 이 듀오 타선은 만약에 부상이 앞두면은 가공할 타선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양키스는 명불허전이 아니라 명불허전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정말 이번에는 그냥 허전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름대로 양키스는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는 양키스 역사잖아요. 그래요? 27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도 양키 유니폼을 입고 싶어하고 양키 스타디움 마운드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상대를 하면 양키스한테 그렇게 강한 투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인기가 좋았던 게 보스턴 레드삭스 양키스한테 강했잖아요. 그랬군요. 자, 이번 두 번째 양키스전에는 유현진 투수가 커터가 주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경기에서 나타났고 죄송합니다. 커터가 어떤 공인가요? 그러니까 컷 페스트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더가 약간 그립을 더 깊게 잡는다면 커터는 조금 얇게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페스트볼처럼 던집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팔꿈치를 비틀어야 돼요, 약간. 그래서 공이 가다가 슬라이딩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커터는 갔다가 말 그대로 커팅한 것 같이 탁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커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터를 제일 잘 던졌던 투수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 그리고 지금 LA 다저스의 켄니 젠슨이에요. 근데 이 개막전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체인지업, 왜냐면 양키스 타자들이 유현진 투수가 워낙 체인지업을 잘 던지니까 체인지업을 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또 대비를 해도 워낙 뛰어나니까 체인지업이 그날 또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패턴을 바꿔갖고 컷 페스트볼을 더 효과적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구속도 살아났고 그래 놓으니까
커터가 더 위력적이었죠.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구가 빨라지면 다른 다른 것들이 헷갈린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씩 체인지업을 제외한 네네. 다른 것들이 조금씩 1, 2마일 올라가면 타자들 1, 2마일에 사실은 현혹되는 거거든요. 범타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 경기 때 결정구가 커터가 9개였어요. 그리고 체인지업이 6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터가 그만큼 효과적이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경기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각이 적고, 그러니까 각이 적다는 거는 커팅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각이 크면 슬라이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빠른 커터를 던지는데 더 연구하겠다고 그러고 네. 예전과 같은 커터를 많이 던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커터를 던졌을 때 옛날과 같이 커터가 예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리하면 사실 못 치죠. 그러니까 마리아노 리베라가요. 컷패스트볼만 던졌어요. 왼쪽 타자면 유리하죠. 우한대 좌타자니까 왼쪽 타자가 유리하죠. 근데 왼쪽 타자들이 방망이 다 부러져요. 왜? 패스트볼인 줄 알고 치면 방망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이 맞기 때문에 방망이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패스트볼의 위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유현진 투수에게 커터, 이거 어떤 구종일까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이제 포심 패스트볼 던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직구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일본 용어잖아요. 근데 직구는 뭐예요? 직선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틀리죠. 물리학적으로 공이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포심 패스트볼이냐? 네. 심을 4개를 잡고 던지는데 볼 중에서 가장 빨라서 패스트볼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포심 패스트볼인데 우리는 이거를 일본의 용어를 갖다가 써니까 직구 그러는 거죠. 공이 어떻게 직선으로 옵니까? 안 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포심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컷 패스트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유현진 선수가 포심 패스트볼 던지죠. 그 다음에 주무기 체인저, 그 다음에 컷 패스트볼, 커브예요. 네. 근데 유현진 선수는 이 4가지 구종을 언제 어느 때나 다 던질 수가 있어요. 볼 카운트가 3볼에 분리해도 커브를 던지고 체인지업을 던지고 컷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뛰어난 투수예요. 그러니까 네. 토론토 전담 방송인 그 스포츠넷 때 팻 태블러 해설자가 이 사람 투수 출신인데 유현진 선수는 4가지 구종을 완벽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구속이 아니더라도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KBO 리그 때는 슬라이더를 던졌어요. 컷 패스트볼을 안 던졌어요. 몰랐고 컷 패스트볼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딱 입문하고 슬라이더를 던졌어요. 저 이제 첫 경기부터 취재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허니크 코치는 커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이제 유현진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나 슬라이더 던졌는데. 근데 이제 허니크 투수 코치가 슬라이더를 던져라. 컷 패스트볼을 던져라. 그러니까 슬라이더하고 커터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는요, 이게 행잉 슬라이더가 되면 홈런이 돼요. 행잉 슬라이더는 뭐냐면 슬라이더가 완전히 슬라이딩이 제대로 안 되고 꼭대기에서 돌아오면 다 홈런볼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행잉 슬라이더가 되면 배드 커브가 된다. 배드 커브는요, 커브가 이렇게 꼭대기에서 돌면 타자가 배팅볼 치듯이 쳐서 홈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타의 위험이 있죠. 근데 네. 커터는 꺾이는 게 빠르고 이렇게 해서 장타의 위험이 적죠. 그래서 이 공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 커터가 유현진 선수를 지금 이렇게 연봉 2천만 달러의 투수로 만들어준 구종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메리니로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막 이상하게 막 폼을 잡고 뭐 말씀하셨던 다른 구종의 공을 많이 던지면 어깨가 많이 흔한 편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유현진 선수는 2번이나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던지게 됐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일본의 그 포크볼 이제 여기서는 이제 SF볼이죠. 뭐 네네. SF볼이나 네. 포크볼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던지면 이제 팔꿈치에 무리가 오고 또 미국에서도 슬라이더를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가급적 여기 손목, 팔 여기를 비틀어야 돼서 던지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아니 그러면 선동열은 김시진은
슬라이드 피처잖아요. 그러네. 뭐 부상 당했나요? 안 그랬죠? 존 스몰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커슬링도 포크볼 잘 던졌지만 뭐 팔꿈치 수술하고 이런 없는 것 같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정확하게 던지면 괜찮죠. 근데 이제 몸이 또 불편한데 던지면 이렇게 무리가 오고 그게 이제 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린 선수들은 항상 그런 걸 그렇구나.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커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이 왜냐면 낙차가 제일 크니까요. 근데 이걸 커브를 정확하게 꽉 던지지 못하고 슬쩍 이렇게 던지니까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유현진 선수의 호투를 보는 그 뉴욕 양키스의 에런 본 감독이 심판 판정에 뚜껑이 열렸다고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유현진 선수가 이제 제구력이 좋잖아요. 네. 그런 이제 보더라인 피칭을 하죠.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현진 선수는 피니스 피처예요. 파워 피처가 아니니까. 네. 이제 보더라인 피칭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KBO 리그에서는 이제 코너 그러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코너웍이라고 아니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존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 보더라인, 요 경계선 피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정말. 네.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심판이 경험이 짧아요. 이 사람이 2020년 데뷔한 심판이에요. 그 에릭 바쿠스가.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다소 오락가락하니까 왜냐하면 그 화면을 보게 되면 메이저리그에서 장치한 그 스태캐스트 이런데 그래 나와요. 존 바깥으로 나갔는데 스트라이크 잡아줬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삼진 7개 가운데 3개가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에런 분 감독이랑 양키스 타자들이 막 심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절정에 달했던 게 4회 선두 타자 루메이유가 3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3구 3진. 야. 아웃됐어요. 네. 근데 선두 타자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루메이유는 메이저리그 1903년 이후, 그러니까 옛날 말고 1903년 이후 양 리그에서 타격왕을 한 유일한 타자입니다. 엄청난 선수였네요.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콜로라도 라키스, 양키스에서 타격왕을 했어요. 그러면 타격왕을 한 타자는 선과도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안 쳤으면은 볼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분 감독이 이 야유를 보낸 거죠. 심판한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보더라인 피칭을 잘 봐야 돼요. 보더라인 피칭을 모든 투수들이 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게 보더라인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볼이 되죠. 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니블이라고 그래요. 이게 야금야금 니블이라는 뜻이 이제 야금야금 뭘 먹다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도망가는 피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볼넷을 남발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그게 없잖아요. 모든 투수들이 보더라인 피칭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니블이 되면 볼넷. 위기자초하죠. 꽝.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그렇죠. 네. 유현진 선수는 그만큼 제구가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려보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들쭉날쭉하다는 표현을 많이 이제 하는데 그럴 때 투수도 영향을 받고 타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는 타자가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더 많이 됐네요. 받았죠. 근데 이제 분리할 때도 있잖아요. 네. 심판이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거나 그거는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랬잖아요. 인터뷰 때 네. 처음에 몸쪽 바깥쪽을 던져보고 네. 이 심판이 성향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맞아요. 던진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영리한 거죠. 유현진 투수가. 근데 보통 지금 이제 이 심판 자체가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신인 특히 이제 김하성 그리고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김광현 선수 그러면 메이저리그 심판도 길들이기를 해요. 루키들한테. 그래요? 타자 볼인데 스트라이크 그 항의하면 그 다음에 더 또 그래요. 투수도 한복판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놓쳤어 볼 근데 항의를 하면 또 그래요. 미국 심판들도 그래요. 뭐 미국 심판이라고 뭐 전지전능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50 많아요. KBO 리그 심판들 다 잘 봐요. 그렇군요. 거기에 또 고무적인 게 유현진 투수가 양키즈전에서 최고 구속이 92마일 148km까지 나왔단 말이죠. 와. 5개가 이제 92마일이에요. 네. 그리고 7회 산체스한테도 이제 92마일. 그렇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던진 공이 그 케반 비주가 이제 에라를 한 건데 네. 제가 늘
이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에서 강조를 하죠. 강조하셨어요, 항상. 92마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히터블급이 됩니다. 유현진 선수는. 왜냐하면 요 1, 2마일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유현진 선수는 제구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피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딱 보면서 92마일, 오늘 양키스 타자들 고전하겠네. 보통 90마일 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91마일 나오고 그런데 92마일이 5개 찍혔다는 거는 계속해서 패스트볼이 빠르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터도 빨랐던 거예요, 1, 2마일. 그러니까 양키스 타자들이 꼼짝 못하고 그 말 그대로 표현이 토론토 출입 기자가 얘기했어요. 프로스트레이트 됐다고. 좌절. 거기다가 또 심판 판정까지 그러니까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뉴욕 양키즈 입장에서는 막 모든 게 도와주지 않는 입장이 돼버렸네,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현진 선수가 워낙 잘 던졌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감독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심판 판정 또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투수 잘 던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꼭 핑계 대잖아요. 지고 나면. 만약에 유현진이 심판 판정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다 그러면 계속 심판.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상대를 인정하니까. 그러네요. 유현진 선수가 잘 던졌고. 잘 던진 건 잘 그리고 던진 이제 기자가 거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뭐 그렇지만 그게 뭐 경기 운이고 그걸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비겁자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비겁자, 나쁜 놈들. 비겁자. 자, 그러면 유현진 투수가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자, 이 90마일로도 평균 구속 90마일로도 LA에서 살아남고 있는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토 방송 스포츠네트의 네, 해설자가 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현역 최고 투수 뉴욕 맷츠의 제이콥 디그롬. 네. 패스트볼 평균 구속 99마일. 네. 뉴욕 양키스 게리 콜. 현재 최고 몸값 투수죠. 네. 97마일. 바로 전날 던졌잖아요. 네네. 양키스. 맞아요. 그 승리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3년 전에 첫 판을 이겼으니까 양키스로서는 콜이 위력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유현진 90마일. 그러면 9마일, 7마일이 차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현진 투수는 디그롬과 게리 콜보다 더 뛰어난 볼의 완급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볼의 완급 조절을 하고 또 제구, 이른바 이제 커맨드 컨트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볼 카운트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3-5에서도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체인지업 못 던져요. 자칫 잘못하면 장타가 나기 때문에. 강타자들은 그린라이트잖아요. 3볼에도 쳐요. 김하성 선수는 지금 3볼에서 못 쳐요. 저쪽에서 사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강타자들은 그린라이트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체인지업 던지면 타자가 헷갈리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지금 디그롬이나 콜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인 거예요. 한화에서 혹사하듯이 한 그 소년 가장 역할을 했던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겠네요. 엄청나게 큰 경기도 많이 나갔고. 그렇죠. 이제 어린 나이에. 그 한화 이글스에서 이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던지면서 뭐 본인이 이제 완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큰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또 이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구속이 더 한 94마일 정도 나왔으면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날아가겠네요. 뭐 항상 싸이 영상 후보라고 평가받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에서도 좋은 경험이었고 네. 지금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현진 좋게 봐야죠, 선수가 모든 잘한 거는. 거고. 네. 자, 그럼 3경기에서 19이닝 3진 3경기에서 19이닝을 던졌고 3진이 19개, 볼넷 2개를 기록 중인 유현진 투수. 다음 등판이 벌써 기다려지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일정 이제 그 4일 휴식 후 5일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엑스트라 데이 휴식을 주죠. 이번에도 이제 하루 더 쉰 거죠. 왜냐하면 찰리 몬토요 감독은 선발 로테이션 잘 발표를 안 합니다. 좀 그렇군요. 잔꾀를 부리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찰리 몬토요 감독한테는 유현진이 정말 천군만마네요. 얘기하잖아요. 팀 성적을 확. 나는 편안하게 봤다고. 정답. 감독이 그러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나오면 난 편안하게 봤다고 그러고 빈테지 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고던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눌러주신 분들 제가 꼭 다저스구장에 초대할 테니까요. 정말 저희가 잘 되면 비행기 티켓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